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기관들의 두 가지 이면점이 있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정치적 색깔 전혀 없이 여러분들의 입장과 국가의 입장은 아주 상반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고요. 투자할 때도 그 내면을 좀 바라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지난 2017년도 때부터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2017년도 비트코인 뜨거웠었죠. 그래서 뜨거운 투자 자산으로 자리도 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적 입장에서는 누구나 투자 전문가가 대부분 국민들이 투자에 따른 금융 지식 수준이 매우 낮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엄밀히 따진다라고 하면 대부분 이 국민 안에서도 내 업종이 금융업의 종사자가 아니고서야는 그 정도 금융적 지식의 기본 소양을 갖춘 사람은 전 별로 많이 있다라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좀 극단적인 표현 방식을 좀 했다라는 게 오류가 좀 많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또 생소하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때까지 몇십 년 동안 갖고 있는 그 지식 안에서 새로운 지식을 내가 쌓는 거에 좀 많이 바쁘잖아요. 직장인이고 사회생활 좀 하다 보면은요. 그럼 새로운 지식이 좀 부재를 하는데 그 부재한 형태에서 내 판단 부분을 곧바로 이제 내리게 된다라고 하면 약간 부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내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이때 당시에는 부정과 긍정 부분이 부정론이 훨씬 더 높은 설문 결과 추이가 좀 더 많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대법원 판결까지도 나오기도 했었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18년도 5월달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사기와 문제점이 좀 나와 줌으로써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간 사례이긴 하는데 그걸로 이제 밝혀진 바로는 이렇게 나와져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정보를 매 분마다 또는 매 시간마다 매 하루마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매번 보셨던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본인이 직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검색을 한 번 더 해 보셔야 이게 진정 뉴스에서 약간 왜곡된 정보인지 아닌지를 좀 판별하고 판독할 수가 있는 게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리고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 내용은 별로 이슈가 되거나 그리고 많이 보도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계속 흘러가다 보다가 이제 어떤 형태가 나오게 됐냐. 투자가 이제 21년도를 거치고 나서 엄청나게 또 비트코인 붐이 한 번 더 사이클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4년도 시즌에 이제 대부분 이제 대다수 코인 투자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게 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또 당국에서는 어떤 행동을 또 보여주었냐면 파산태는 예치금만 보호하고 가산 자산은 제외한다. 지금도 가산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나왔는데도요. 7월 달에 나왔죠. 이게 좀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면 보험료가 너무 비싸진다고 해서 부분만 걸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있고 아직도 약간 대충대충 하려고 하는 지금의 당국의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여전히 여기에서 이런 위험성이 있는 투자를 계속 이행을 해야 될 것 같냐 아니냐는 내 옆집 친구가 그 정도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소식을 분명히 내 귀에 들었기 때문에 저 친구보다 내가 못난 게 뭐가 있냐, 지력이든 체력이든 뭐가 됐든 간에 더 월등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나도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또 질투심에 또 같이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국가적 입장은 국가는 돈 벌 생각이 별로 없죠. 그냥 국가는 현 시스템 생태계에서 국민들에 따른 재산을 좀 보호하고 그 다음에 재산을 최대한 손실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 있는 업종으로만 어느 정도 부를 좀 축축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는 반면에 투자자 입장은 좀 다릅니다. 투자자 입장은 무조건 위험성을 최대치로 레버리지를 쓰든 뭘 하든 이런 형태로 좀 많이 개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언급에 따른 스탠스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좀 아셔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동향에서도 국민연금 비트코인에 수백억 원 투자를 했는데 벌써 2배 이상 수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8월 달에 투자를 해놓고 지금 2배 이상 갔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이익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뭐 시간 관계상 준비를 못했지만 뭐라고 나왔냐면 국민연금은 비트코인 부분에 투자를 했었을 때도 약간 둘러대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코인에 투자할 생각이 전혀 없다. 뭐 이런 기사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도 이제 여러분들이 국가적 입장하고 그다음에 이런 기관적 입장은 대중들이 보았을 때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파장력이 크다 보니까 말을 좀 조심하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받아들였을 경우에는 내 투자에 있는 포인트를 다 놓쳐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도 항상 지금에 있는 그런 정보와 뉴스 부분도 계속 보면서 자기에 있는 생각에 있는 힘도 키워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동향을 이제 보게 되면 MSTU가 물론 이제 엄청 많이 올라갔죠. 8월 달이니까는 요때쯤입니다. 요때쯤. 네. 요 행보하는 요 시기 때 사서 거의 2배 이상 가져갔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때 만약에 비슷한 시기 때 했으면 벌써 2배 넘게 수익을 냈던 추이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볼 때는 두 가지 관점을 다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누가 장점만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는 단점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좀 있겠지만 이 비율이 8대 2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8이 주장하는 사람과 2를 주장하는 사람 이야기를 다 들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의 돈은 여러분들이 지키는 것이 남이 지켜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국가적 입장은 국가에 있는 그런 역할과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는 있지만 그게 파급력이 크다 보니까 누구나 하세요 하면 그게 오히려 손해 보려고 하니까 손해 피해자가 더 많이 나올 게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그걸 알면서도 말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좀 아셔야 된다. 이게 음모론이 아니고 원래 그렇다라는 시스템, 사회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투자에 임해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의 지갑이나 또는 ETF에 아직도 비트코인이 없다라고 하면, 아직도 이더리움이 없다라고 하면 여전히 문제가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재미없고 뭐 지루하고 한다라고 해도 국가 기관은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은 그게 본업인 거죠. 본업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당연히 더 많은 수익을 창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적 패턴으로 그리고 자기에 있는 KPI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투자를 했던 게 다 헛짓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블록, 메타, 그리고 사이언티픽, 원매드, 리얼, 그 다음에 아크인베스트, 피델리티, 블랙록 등등 쪽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매입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있는 지갑에 아직도 비트코인이 없고 아직도 이더리움이 없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이야기를 했지만 깨지고 나서 배워도 또 그런 패턴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잘 인내심이 크던지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시는 분들이 간혹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알트코인은 기회를 짧고 굵고 임팩트 있게만 주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까지는 어찌저찌 됐던 간에 잘 버텨야 되는데 버티지 못하면요 그 기회도 다 놓쳐버리고 타이밍도 다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괜히 뭐
자체적으로 자체 학습을 통해 가지고 왜 그걸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과거에 있었던 부분을 되돌리지 않기 위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지난 2017년도 때도 평균적으로 한 4에서 5개월 정도 갔었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4에서 길어봐야 5개월 정도 추이가 갔습니다. 그러면 과거 대비보다는 스테이블 코인 비중이 점진적으로 많이 안 들어오고 있는 형태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많이 가봐야 4개월 정도 추이로 평균적으로 잡고 보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왜 제가 이것도 4개월 추이로 보냐면 이런 거는 그렇게 알트코인이 많이 가진 않아요. 이렇게 파격적으로 내려가는 포인트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 내려갔다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 또 혼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좀 또 자료를 또 하나 보여드린다고 하면요. 지금의 그 테더에 있는 시총 순위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3위까지 있잖아요. 이 말 그대로 여기에 곡간이 계속 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예, 언젠가는 이 곡간이 이쪽으로 갈 수 있고요. 여기 나머지 쪽으로 다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가 잘 떨어지게 되면 나쁠 건 없다. 그리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RWA나 그다음에 AI 코인이나 그다음에 솔라나 에코시스템 정도까지는 여전히 가는 놈만 제가 봐도 갈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알트코인들이 시즌용으로 가는 패턴이 딱 정형화가 요즘은 됐고 테더가 어느 시점에서 시총이 빠져주면서 나머지 알트코인 쪽으로 가는 시점 패턴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참고를 하시면서 투자에 임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기간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17년도 지나고 나서 자 18, 19, 20, 3년 정도 대충 걸렸죠. 그리고 나서 21년도 불장 오고 나서 22, 23, 24년도 때까지 하고 지금 도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평균 한 3년 정도 추이는 걸릴 것 같은데 이제 대다수 과거보다 이제 21년도 때나 17년도 때 패턴에 있는 알트코인 패턴 몇 개를 찍어보면 아마 아시겠지만 꾸준하게 개발을 해왔다 알트코인과 그렇지 않았다 알트코인은 또 갈릴 겁니다. 왜냐면 21년도 때도 누군가는 10배 넘게 가는 코인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던 코인들도 많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올해 연말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한 달 정도 좀 잘 보시면서 나는 어떻게 투자를 할 거고 어떤 마인드로 할 것이고 나의 인내심과 나의 노력이 이 정도 수반을 좀 하고 있고 그 수반에 내가 욕심을 어느 정도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리면서 보시는 그런 투자 습관을 잘 다듬질 하신 다음에 25년도 때 좋은 성과를 내시길 바라겠습니다.